안녕하세요. 오늘 지난번에 제가 눈 영상 찍을 때 그때 선 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하다가 말았었는데, 그때 선을 뭐 이렇게 들었다가 연하게 시작해서 진하게 갔다가 뭐 이렇게 띄워가지고 끝부분을 얇게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때 하다가 아마 말았을 거예요. 선을 쓰는 거를 이제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약간 스케치 같은 거, 이제 대상 같은 거 크게 사물 같은 거 그릴 때 쓰는 이 아웃라인, 외곽선 딸 때 쓰는 선들하고, 두 번째는 이런 물체에다가 그림자를 넣을 때, 명암을 넣을 때 쓰는 선들을 설명을 한번 드릴 거예요. 일단 선을 쓸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처음에 자세예요. 우리가 평소에 쓰는 이렇게 연필을 잡고 쓸 때 이렇게 쓰면은 움직이는 부분이 이 손가락 관절들, 얘네만 써서 연필을 움직이게 되는데, 그림을 그릴 때는 이 손가락 관절뿐만이 아니라 여기 손목이나 팔꿈치를 같이 이렇게 움직여 주셔야 돼요. 팔이랑 이 사람이 이제 어깨부터 그림을 그릴 때 여기랑 이 부분, 그리고 여기까지 같이 써서 그려주셔야 선을 훨씬 유연하고 부드럽게 쓸 수가 있어요. 이 쓰는 범위가 넓어질수록 선 쓰는 느낌도 훨씬 길어지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초보자와 숙련자가 선을 쓰는 가장 큰 차이는 이 속도랑 힘 조절인데요. 선을 쓸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내가 얼마나 힘을 줘서 이렇게 진하게 압력을 주느냐와 가볍게 힘을 거의 빼서 연한 선을 쓰느냐. 보통 어려워하시는 게, 진한 선은 어렵지 않게 다들 잘 쓰시는데 연한 선을 힘을 뺀 상태로 쭉 일정하게 쓰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근데 이거를 힘을 뺀다고 해서 이거를 뺀 상태로 약간 부들부들 떨면서 많이 쓰세요. 근데 요거는 그 종이 위에 연필이 이렇게 떠 있는 게 아니라 속도를 빠르게 할수록 마찰이 적어져서 훨씬 선이 부드럽고 연하게 나오게 됩니다. 우선 요 선을, 압력을 내가 조절을 좀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연필을 한번 편하게 쥐시고 종이에 왔다 갔다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보세요. 균일하게 선을 이렇게 쭉 그어주시다가 지금 들어보면 이 연필 소리가 들리실 거예요. 이게 빨라지고 천천히 가면은 진한 선을 쓰기가 더 편해집니다. 아무래도 속도를 빠르게 하면서 선을 진하게 쓰는 게 더 어렵겠죠. 완전 이렇게 꽉꽉 눌러서 하지 않는 다음에야. 그리고 다시 연한 선을 쓸 때는 힘을 빼고 속도를 높여보세요. 선이 처음에 진한 선을 썼을 때보다 훨씬 부드럽게 나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이 선을 쓸 때 선의 종류는 한 4-5가지,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렇게 힘과 두께를 같게 해서 들어가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꾹 눌렀다가 천천히 가다가 빠르게 다시 이렇게 멈추는, 끝부분에서 브레이크를 걸듯이 누르고 다시 누르고, 누르고 띄었다가 다시 누르고, 이렇게 양 끝이 걸리는 선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냥 방향만 다른 건데, 아까처럼 요 시작할 때 눌렀다가 끝을 이렇게 띄워주는 선입니다. 그래서 끝부분이 가늘게 나오고 앞쪽에 압력이 들어가고, 그 다음은 연하게 가다가 눌러주고, 이런 식으로 연하기가 이제 확 차이가 많이 나게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는데, 마지막으로 조금 이제 제일 어려워하시는 선이 이거랑 이제 반대 방향이죠. 연하게 가다가 누르고 다시 띄워주고, 가다가 누르고 띄우고, 이렇게. 이거는 처음에 이제 연습을 하실 때
직선으로 하시는 것보다 곡선으로 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해요. 요렇게 물결 모양으로 이렇게 가다가 누르고 떼주고 꾹 누르고 떼는데, 이때 중요한 건 여기 들어갈 때도 자연스럽게 들어가야 되지만 나올 때도 이 진한 거에서 이렇게 멈췄다가 갑자기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붓펜으로 그리듯이 자연스럽게 선의 굵기가 얇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연습하실 때는 이 진하기를 확실히 볼 수 있게 사비 연필을 쓰시는 게 가장 편해요. 이 사비 연필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사비 연필은 심이 이렇게 두껍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 굵기만큼 또 심이 좀 무르기도 해요. 그래서 연하게 했을 때랑 진하게 했을 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돼서 이런 선 연습을 할 때 굉장히 쓰기 좋은 연필입니다. 이렇게 압력을 줘서 그리는 선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것도 좋지만 명암을 넣는 것처럼 연습을 하셔도 되는데요. 연필을 아까 선을 이렇게 그을 때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끝부분이 이렇게 얇게 빠지게 해주시면 돼요. 이거를 종이 옆에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있을 때 들렸다가 점점 가까워지고 다시 들어주고, 이렇게 살짝 바이킹처럼 연필을 움직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완전히 옆에서 만약에 본다면 내가 선을 종이에 이렇게 그었을 때 연필이 여기서 시작해서 쭉 내려가다가 닿이고 연필이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선이 연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종이에 닿는 거리가 이렇게 종이 위에 떠서 멀리서 시작했다가 점점 종이에 닿고 누르고 다시 종이랑 멀어지는, 이렇게 들었다가 놨다가. 이거를 처음에는 조금 천천히 연습을 해주세요. 그러다가 익숙해지면 속도를 빠르게 해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 손을 언제 많이 쓰냐면 기본적으로 소묘 같은 걸 할 때 정말 많이 쓰는데, 왜냐면 만약에 엄청 넓은 큰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한 번에 이거를 다 채우면 좋겠지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채우고 이제 끝부분이 깨끗하기 때문에 자국이나 얼룩 없이 이렇게 선을 그대로 연장해 주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선을 연필을 종이 위로 이렇게 들지 않고 붙인 상태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끝부분에 볼펜 똥처럼 V자 얼룩이 이렇게 생기게 돼요. 물론 이 선도 안 쓰는 건 아니고 정말 많이 쓰는 선인데, 이거는 연습을 안 하셔도 아마 지금 그냥 따라해 보셔도 이렇게 잘 나올 거예요. 하지만 얘처럼 끝부분을 빼주는 거는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날 때마다 해주시면 좋아요. 그냥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보통 머리카락 같은 거 그릴 때 되게 많이 쓰는 선이거든요. 이게 머리카락 같은 거 대강 이렇게 뭐 이따 치면은 일단 여기서 뭐 빛이 온다고 치면 이 부분 이제 밝겠죠. 그러면 여기 진한 부분부터 이렇게 명암이 나오면서 인물아 머리카락 같은 걸 그릴 때 정말 많이 쓰는 선이에요. 만약에 이 선이 이렇게 끝이 날카롭게 빠지지 않고 아까처럼 같은 힘으로 그냥 들어간다면 이렇게 끝이 얼룩이지면서 지저분하게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힘 조절하는 거를 이제 피랍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연필을 쓸 때만이 아니라 나중에 뭐 수채화를 한다거나 색연필로 그림을 그릴 때, 뭘로 하든 그림을 그릴 때는 이 힘 조절이 필수입니다. 나중에 수채화 그릴 때도 붓이랑 그 종이 사이에 힘 조절이 안 되면 붓을 되게 가볍게 써서 막 번지기를 해줘야 되는데 힘을 너무 줘가지고 막 붓자국이랑 얼룩이 다 져버린다든지 그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연필로 연습을 좀 하고 붓으로 넘어가면은 훨씬 수월하게 수채화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냥 아까처럼 명암만 넣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뭐 머리카락 같은 걸로 연습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테이블에서 그리실 때도 그 자세에 대해서 항상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팔을 이렇게 괴고 책상에 올리고 그리게 되잖아요. 그때도 팔꿈치에 체중을 너무 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팔꿈치를 너무 고정을 딱 시켜버리면 손가락만 계속 까딱까딱하면서 그리게 되기 때문에 선을 쓰는 범위라든지 힘 조절이 굉장히 힘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팔꿈치를 만약에 붙인 채로 하게 되면은 이게 내 손이다, 연필. 그러면 얘를 붙여놓으면은 연필선이 와이퍼처럼 우리 팔 길이가 늘어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범위에서만 곡선으로만 자꾸 선을 왔다 갔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직선을 쓰려면 선을 그러다 보니까 팔꿈치를 붙이고 쓰면은 직선을 쓸 때 선이 안 이어지니까 자꾸 선을 짧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거칠게 되는 선들을 자꾸 써버릇하게 되고, 요 팔꿈치를 책상에서 떼고 움직여 주셔야 직선을 훨씬 편안하게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선 연습을 할 때 이젤에서 많이 하는 이유가, 이렇게 사람이 앉아가지고 그릴 때 이 부분이 이제 묶여버리면 움직이는 범위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팔을 쓰게 되면은 이렇게 올려서 그리는 것도 되고 내리는 것도 되고 가동 범위가 훨씬 넓어지기 때문에 선을 유연하게 쓰는데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뭐 여건이 집에 이젤이 있는 집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테이블에서 할 때 이 책상에다가 팔꿈치를 이렇게 확 붙여놓고 이렇게 너무 붙이고 쓰는 습관을 이거는 좀 정말 고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연습했던 거를 한 번 더 정리를 해볼 건데, 이거는 선을 꾹 눌러서 떼고 연하게 가다가 누르고, 이것도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좋지만 제일 어려운 거는 아무래도 눌렀다가 이렇게 떼는, 요거는 개인적으로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운동이랑 똑같아서 그 몸을 쓰는 근육이 한번 이 방법을 기억을 하게 되면은, 한번 이거를 할 줄 알게 되면 근육이 이제 그거는 끝까지 기억을 해요. 내가 이거를 할 줄 알게 되면 이게 몇 년이 지나도 한 5분 정도만 손 풀면 금방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요 감을 딱 익히는 게 중요한데, 약간 긁어주면서 눌렀다가 떼고, 이게 영상으로는 뭔가 설명하는 게 좀 한계가 있어서 너무 아쉬운데, 이게 실제로 이 수강생분들 가르치다 보면은 사람마다 이 선이 안 나오는 이유가 조금씩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이 끝을 이렇게 얇은 선을 쓸 때 손을 너무 이렇게 손등을 너무 위로 이렇게 많이 보이게 그리다 보니까 연필을 이렇게 위로 들어야 되는데, 그럼 들 때마다 손목이 이렇게 너무 꺾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안 나오고. 그럴 때는 손을 조금 각도를 이렇게 손가락이 이 엄지랑 검지가 위로 보이게 하면 얘네들을 들어주기가 훨씬 편한 거죠. 뭐 이런 이유로 잘 안 되는 분들도 있고, 또 아니면 아예 연필 연한선 자체 쓰는 게 잘 안 되는 분들은 연한선 연습을 조금 더 많이 시켜드리면 그럼 이게 자연스럽게 또 잘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 선이 안 되는 이유가
다 다르기 때문에 뭐 보고 직접 알려드리면 조금 더 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연습을 조금 이렇게도 해보고 뭐 저렇게도 해보면서 요령을 조금 터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선은 정말 많이 쓰는 선이어서 제가 계속 강조를 하게 되네요. 이 기초가 잘 돼 있어야 처음에는 이게 힘들고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도 요령만 배워서 그냥 딱 그 순간만 넘기는 테크닉은 결국에는 그게 되게 안 좋은 습관이 돼서 되게 한계가 빨리 찾아와요. 되게 힘들고 또 그런 습관들이 그림은 어떻게 보면 손이랑 팔을 계속 써서 하는 운동에 가까운데 운동도 안 좋은 자세로 계속 하게 되면 몸이 더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내 그림이나 뭐 어깨라든지 손목을 상하게 하는 그런 습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본기를 조금 더 충실하게 익혀서 혼자서도 그냥 원하는 이미지를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 선 연습은 심심할 때마다 친구랑 통화할 때마다 아까 유선형 물고기 모양 이렇게 만들면서 전화하고 놀아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거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